드디어 발표된 캐논 R7과 R10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캐논 R7부터 시작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바로 이 옆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최대 약 30프레임의 고속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 오토포커스도 되고요. 기계식으로는 15프레임으로 연사할 수 있는데, 캐논에 의하면 APS-C 타입의 EOS 카메라 중 가장 빠른 카메라라고 합니다. 연사 성능 자체는요, 1DX Mark III와 거의 동일한 속도인데, 이런 성능이 입문자급으로 등장한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버스트 모드도 있어서요, 크롭 없이 최대 약 한 30프레임으로 32.5메가픽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비 촬영 기능을 통해서 야생 사진을 찍을 때 셔터 릴리스가 약 한 0.5초 전에 장면까지 포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동영상은 3가지 4K 모드가 있는데 4K 60, 7K 오버 샘플링 30프레임, 4K 크롭 60프레임, 그 다음에 1080p로 다양한 영상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캐논의 APS-C는요 1.6배 크롭이 있잖아요. 그 외에 1.8배를 더 넣어줘서 예를 들어 400mm 렌즈를 사용하면 약 1150mm의 렌즈와 동일한 화각의 초망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R3의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온 듯한데요. 특히 듀얼 픽셀 시머스 오토포커스 2로 인해 커버하는 영역을 넓히고 또한 빠른 오토포커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하는 피사체가 검출이 되면요, 최대 가로 세로 100%까지 커버하면서 트래킹은 가능하다고 하니 스포츠나 빠른 피사체를 찍는 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을까 해요. 요즘 많은 유저들이 카메라를 고를 때 기준하는 것이 화소가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오토포커스가 얼마나 좋냐에 많은 중점을 두고 카메라를 구매하는 듯해서요, 이번에 출시가 된 R7은 가격면으로 봤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2월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차량도 감지해서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상을 찍는 분들 중에서 셀피를 찍는다든지 바로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커스가 잘 잡히었는지 아닌지 걱정을 안 하고 찍을 수가 있을 듯 해서 크리에이터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카메라 내 우측 손떨림 보정을 통해서 핸드헬드 했을 때 바디만 가지고 다녀도 손떨림을 보정해주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되었고요. 캐논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R7은 M6 Mark II나 90D 바디의 후속으로 나온 RFS 바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EOS R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해상력도 디지10과 높은 화소를 통해서 피사체의 섬세함까지 놓치지 않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ISO는 100부터 32,000까지 가능하지만 카메라 자체 손떨림 보정과 빠른 셔터 스피드, 고감도 ISO에서도 노이즈를 억제한 깨끗한 이미지 촬영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야경 사진을 더욱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헬드 야경 모드와 HDR 역광 보정 모드를 통해서 야경 모드일 경우에는 셔터를 누르면 내장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촬영해서 한개 선명한 야경 사진으로 만들어 주고요. 역광 보정에서는 노출이 다른 3개의 이미지를 촬영해서 보정을 하고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부분은요, 자동 레벨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액션 카메라에서 자주 봤었던 기울어진 이미지의 그 방향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수평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후보정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캐논 카메라라고 하면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컨트롤 다이얼인데요. 이번에 디자인은 엄지손가락이 잘 가는 곳으로 옮겨졌고요. 멀티 컨트롤과 퀵 컨트롤 다이얼을 하나로 만들어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적게 하지만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부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하여서 소음을 감지하는 마이크를 통해서 최대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고, 카메라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를 일시적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촬영 시간은요, 지금까지 캐논이 가지고 있었던 30분에서 최대 6시간까지 확장됐다고 하고요. 바디 앞부분을 보시면요, 뭔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분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렌즈를 봤을 때 카메라와 연결되는 부분만 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센서가 작기에 언밸런스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것은 APS-C 센서의 카메라 안에서 RF 렌즈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R7과 R10 둘 다 같습니다. 그리고 R10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R7이랑 비교했을 때 조용한 듯한데요. 그 이유가 많은 부분이 R7과 성능이 같거나 정말로 비슷합니다. 물론 공개가 되면서 뒷부분의 디자인이나 윗부분의 온오프 버튼과 그 다음에 퀵 버튼 그 레이아웃에 조금 다른 것은 볼 수가 있지만 R10이 R7보다 약 한 200g 정도 가볍습니다. 번들 렌즈 무게가 한 개 있고 없고 차이가 나중에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 이게 나타나거든요. 바디도 가벼운 만큼 가격도 조금 가볍고요. 연산은 23프레임으로 R7보단 조금 낮지만 그래도 빠른 전자식 셔터 스피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은 4K UHD 30프레임, 4K UHD 크롭 60프레임으로 R7과 봤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7K 오버샘플링 이야기가 없는 거 봐서는 R10에는 안 들어가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이 R10에는 내장 플래시가 있습니다.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내장 플래시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듯한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가 확실히 작은 만큼 최대 2시간의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지만은 하이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최대 30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로 설명을 봤을 때는요, 제가 R7의 설명서를 보고 있는 건지 R10의 설명서를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비슷한 카메라이지만은 더 입문자들을 위한 느낌으로 출시가 되는 듯해요.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 달러로 약 한 1,500불, 그 다음에 1,000불 정도 프리오더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럼 대충 여러분 원화로 얼마가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R7은 6월달부터 그 다음 R10은 7월부터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입문자용 카메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많은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